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론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이번 한국사 75회 8월 9일 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영상으로 이제 제가 직접 녹음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마주하는 게 되게 영상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최근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 먼저 혹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니면 또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어쨌든 간에 이 한능검 75회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한 개인적 의견, 총평, 해설과 더불어서 또 제가 이번 회차를 위해 만든 해품사의 한능검 75회 모의고사나 그 영상에서 어떤 문제들이 적중되었는지 그걸 한번 총 정리하는 영상을 이번 내용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관련 공지사항 먼저 전달드리면은 일단 이 총평 내용은 제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기 때문에 100% 정확한 의견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례에 의해서 솔직한 표현을 쓸 거고 시험 난이도를 감안해서 뭐 댓글에서 좀 기만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 권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개인 점수와 별개로 제가 시험을 최대한 객관적인 시야에서 분석하려고 저도 전달을 드린 거 노력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점수랑 별개로 정말 이 시험 자체에 대한 평가로서만 볼 거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좀 자신의 주관 좀 내려놓고 한번 좀 제가 어떻게 이 시험을 보는지 좀 그런 시야도 같이 보면서 이 영상 내용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76회 시험 보실 분들은 제 교재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제 75회 적용 모의고사를 구매해 보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76회 버전도 제가 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올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구매해 주시고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아까 제가 이거 8월 9회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오후 7시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판매된 거를 제가 집계 봤는데 총 9위에 올랐더라고요. 예스24 기준으로.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8월 9일 7월 오후 7시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판매된 게 총 9위에 기록한 거 보면서 그래도 생각보다 제 모의고사에 많은 관심을 다들 가져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며 이 76회 올해 마지막 시험 대비 모의고사도 제가 최대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평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75회 심화편 총평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난이도에 대한 의견이 제일 궁금할 건데 저는 일단 이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 솔직히 이번 회차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잘 만든 회차라고 느꼈어요. 제가 이 난이도보다 보통 이 시험 보면은 이번엔 뭐 쉬울까 어려울까 일단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이번 회차는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 문제 자체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한능검이 이렇게 문제를 한능검이란 틀에 맞춰가지고 역사 시험 문제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구나. 담백하게 만들 수 있구나. 소위 문제가 맛있다. 진짜 일단 이 문제가 맛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푸는 내내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역사 시험이 문제가 맛있다는 표현이 솔직히 뭐 게임도 아니고 맞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가 맛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푼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이런 출제 방식이나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가 많이 돋보였음에도 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개념서 그리고 기출 자체를 바탕으로 꼼꼼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 자체가 깔끔하고 담백하게 풀 수 있게, 그러니까 솔직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푸는데 문제 좀 흥미로운데 약간 그런 느낌 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잘 만든 회차가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오랜만에 이 회차는 앞으로 좀 뭐 몇 년 뒤까지 시험 보신 분들 감안해가지고 뭐 당연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시험 끝나시던지 76회 때 끝낸 게 맞지만 일단 그런 걸 별개로 너무 잘 맞는 회차가 이번 회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회차에 대한 조금 평가를 좀 더 드리면 전반적으로 일단 이전 회차의 출제 방식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출제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어요. 그래서 이 출제 방식 뭐냐 그거는 제가 조금 뒤에 문제들 해설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자 그래서 문제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접근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 푸는데 이 문제가 예를 들어 뭐 대동법을 출제한 건지 아니 뭐 정조를 출제한 건지 아니 뭐 동학문명도 출제한 건지 뭐 이런 걸 좀 파악하는 게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언급한 것 중에 이번에 잘 안 나온 것들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소거법을 활용하면은 풀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게 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이게 뭐라고 딱 말은 못하겠는데 대략적으로 이건 것 같아. 그런 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이야 하는데 소화하기 무렵게 잘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되게 담백한 회차가 아닌가라는 게 있었고, 특히 작년 회차들부터 확인되는 새로운 출제 기법 유형, 뭐 대표적으로 주제 찾기라든지 특정 역사 범위 유추, 이건 제가 이따 문제를 통해 설명드릴 건데 그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한능검도 점차 변별력을 유도하면서 이 한능검스럽게 문제를 얼마나 깔끔하게 내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라는 걸 좀 감을 잡은 게 이번 회차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이것만 놓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예전이었으면은 이게 보통이 아니라 약간 어려움까지로 줄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지난 74회 시험이 난이도가 너무 핵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합격률이 낮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보다는 쉽게 내되, 그렇다고 또 73회처럼 너무 뭐 홍수 너무 물른 건 휩쓸리지 않게 나름대로 조절하려는 시도가 이번에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걸 바탕으로 제가 예측하는 방향을 바탕으로 뭐 예상 유형 키워드 영상이라던가 이 저격 특강 영상은 제가 부득이하게 이번 회차도 못 올렸는데 76회는 진짜 꼭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의 적중 사례 기준은 이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 영상이랑 해품사 적용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했는데, 여기 총 3번 결과 41문제가 연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맨날 잘 적중하게 했었지만 이번에도 좀 잘 나온 것 같고, 특히 제 적용 모의고사에서 이번에 대놓고 나왔던 유형들은 이런 유형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건 영상 후반부에 적중 사례 모음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정리는 올해 첫 회차부터 유독 좀 많이 보였었던 새로운 출제 방식이 점차 본격적으로 활용되어 문제 유형 자체가 뭔가 예전과 조금 다르다, 뭔가 문제가 좀 새로운데? 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재 및 기출을 통해 기본기를 확실히 다졌다면 문제를 풀이하는 데는 쉽게 아주 잘 만든 좋은 회차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제 생각에는 사실 이건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제가 예측해도 틀릴 때가 많은데 한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이번 회차부터 이제 공시가 한능검으로 전면 대체됐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를 받았을 땐 그래도 합격률이 조금 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높게 책정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형의 경우에 뭐 정근대사, 근현대사, 통합산 이런 식으로 나왔고, 제가 생각하는 고난도 문제, 이제부터 제가 조금 그런 총평 내용 방식을 조금 바꿨는데, 이번 회차에 조금 어렵다고 싶었던 문제들은 한 이 정도 되지 않나라 생각되네요. 그래서 지난 회차보다 확실히 적어졌고, 일단 좀 특징을 보면은 특정 시기 이후 역사도 사실 유형이 다른 회차보다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한 3-4문제 나왔던 것 같고, 난이도도 다른 회차에 비하면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꼼수가 있어요. 이거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전 고급 회차 시절에 출제된 문제의 사료나 출제 방식을 다시 활용한 문제가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시험이 75회쯤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인지라 아무리 같은 역사도 사실을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다양하게 내다 보면은 솔직히 낼 게 없어요. 그러면 기존의 네 문제 바탕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어쨌든 비껴쳐서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잠깐 어떤 걸 하냐면, 최근 회차들 경향을 보니까 한 20회 때 내지 30회 때 나왔던 문제들을 조금 최근 스타일에 맞게 좀 맛있게 다시 리메이크한다? 좀 그런 문제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회차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같이 이제 기출을 몇십 회 이상 분석하고 시험 본 사람 관점에서는 이런 게 보인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타고 이런 거 대비하려고 이런 거까지 봐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썰어 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른 회차에 비해서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시대의 유추 및 파악하는 유형이 많이 출제된다 적어놨는데, 이것도 제가 그냥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총평 내용은 이렇고, 제가 이 76기 시험 대비, 그러니까 이번 총평 보시는 분들은 뭐 시험 끝나가지고 이제 뭐 소외 좀 할 겸 이 영상을 보시던지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신 분들이 보실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한 이번 회차에서 주목하면 좋을 만한 대표 해설 문항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하나 빠져있는데 여기 플러스 38번 정도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다룬 총평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회차에서 좀 더 주목하면 좋을 만한 대표 문항에 대한 해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75회 문제 대표 해설 첫 번째 전략은 소거법, 특정식 이후 유형 등 기출풀이 위한 전략을 배워봅시다입니다. 제가 이번 회차부터 총평에 대한 그런 좀 내용 방식을 살짝 변형했는데, 일단 제가 항상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기본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총평까지 볼 쯤이면은 뭐 진짜 공부를 뭐 정말 벼락치기 하셨던지 아니면 정말 대충 공부한 게 아니라면은 지식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는 거랑 별개로 이 지식을 이 시험 문제에 알맞게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좀 원하는 결과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이 사고를 조금 넓혀드리기 위한 대표 사례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일단 고난도 문제 하나 뽑은 7번, 이 문제가 제가 좀 어렵다고 본 이유가, 이 유형은 제가 한능검에서 가르쳤던 대표적인 유형 중에서 고구려 외세 방어 유형이에요. 사실 이 유형 자체는 뭐 살수대첩, 그리고 천리장성 축조, 연개소문의 정변, 그리고 안시성 전투라는 흐름을 알면은 문제 푸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린 틀이고 예상 유형 키워드 영상에도 있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좀 어렵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 문제에 썼던 사료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료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표현 여기는 뭐 장성을 쌓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당나라가 있었다, 이런 키워드만 봤다면 일단 당나라가 있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세 개, 여기서 세 개, 이 2번, 3번, 5번은 골랐으면 안 돼요. 왜냐면 당나라가 나올 때쯤 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거의 7세기쯤에 이제 걸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이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건국대 시기 따지면 조금 다르긴 한데 이쯤에 걸쳐요, 거의. 그래서 이런 시기를 보고서 여러분들 좀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소위 활용이거든요. 근데 이 당나라가 이제 뭐 수나라 멸망하고 이제 당나라가 이러고 있다 보니까 고구려가 이 침략을 받으니까 그걸 좀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그 천리장성 이거 쌓았다, 그거를 다룬 건데, 여러분들 만약 그런 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사람은 당나라가 있네, 그리고 천리장성을 쌓았다, 그 당시에 영유왕 때부터 보자왕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소거해가지고 여기 시기 안 맞네, 안 맞네, 안 맞네, 이렇게 푸는 게 정풀이인데 내가 그걸 못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 사료를 버려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냐 보면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은 특정 시기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문제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적 사실 유형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사료 문제 다 제끼시고 그냥 선지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거 그냥 이거 고르면은 어차피 이 문제 이후에 발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4개는 이전이고 1개만 이후였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 선지에서 마지막인 게 당연히 이후겠죠. 이유가 2개면 뭐 복수정답이고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내려면은 어차피 여기서 마지막인 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비교해보면은 이 살수대첩 그리고 연개성문 정변만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얘네 둘은 다 7세기인데 얘네 셋은 일단 범위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네 셋은 범위에 안 들어오니까 일단 소거하고, 그럼 얘네 둘끼리만 제가 알려드렸던 이 유형 내에서 고민하면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 좀 이런 유형이 많았었거든요. 아마 그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과정, 그러니까 위화도해군 문제랑 그리고 암태도수삭쟁이 그리고 농민총동맹 이거 나왔던 유형도 이런 스타일인데 그냥 솔직히 문제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겁나 길어. 읽기 힘들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문제 풀었으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3점 이런 문제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풀이도 중요한데 시험장에서는 진짜 못 풀겠다. 그냥 이렇게라도 찍으세요. 어쨌든 점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이거 정풀이 안 했다고 여러분들 막 3점인 거 2점 주고 1점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일단 어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현명하게 찍으라는 게 기출풀이 기초란 겁니다. 이런 게 활용인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아까 제가 앞서 총평 내용에서 20회 때 30회 때 내용 응용한다 했었는데 이런 게 그냥 대표적인 예시란 걸 그냥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여기는 사료 그냥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응용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 특정식 이후 유형인데 이건 연표 유형을 내가지고 이 천리장성을 축조한 시기가 이쯤이거든요. 사회수대첩 이후이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비슷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틀을 두고서도 조금 이렇게 변형하는 게 한능검의 기본적인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이 기출의 중요성을 이런 부분에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걸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솔직히 오답 선지는 안 어려웠어요. 이 정도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3점짜리인데 하나회 숙청, 그러니까 뭐 김영상 정부 때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수청한다는 내용은 이미 많이 나왔어요. 이게 한 제 기억상 69회쯤 그때쯤 이후로 계속 오답 선지로 쭉쭉쭉쭉 나왔어가지고 솔직히 이제 하나의 숙청은 예전만큼 그렇게 어려운 키워드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는 그냥 문민정부만 보고서도 김영선도 보겠구나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좀 풀면서 놀랐던 게 정답이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선지는 맞아요. 일단 제가 다른 것부터 설명드리면은 자,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거 거의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걸칩니다. 그냥 저는 노무현 정부를 가르치긴 하는데 거의 진짜 걸치는 시기 진짜 그냥 거의 사실상 이쯤이고 그 다음에 연간 수출의 100억 달러 달성 박정희 정부. 자,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도 박정희 정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와 소련인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했다. 노태우 정부인 거죠. 사실 속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한 5회만 풀어봤어도 여기 있는 건 다 속어할 줄 알아야 돼요. 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고난도 찝은 이유가 솔직히 문제 키워드도 그나마 기출에 최근에 좀 나왔어가지고 제가 살짝 그렇게까지 어렵다 안 하는 거지 이 키워드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김영삼 정부 키워드로는 자주 나온 키워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편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처음 나온 선지예요. 저도 기출에서 이거 나온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처음 나온 선지라 에이 이렇게 긴 게 답이 되지 않겠지. 일단 그냥 제가 제끼 이거부터 읽어보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가? 내가 잘못 읽었나? 읽어봤는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놓고 그냥 출제자가 속어법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69회 정도 이후 풀어봤으면 한 번쯤 봤을 만한 키워드예요. 하나의 숙청은. 그러면 네가 김영삼 정부 이거 알지? 여기 나와 있는 거 기출선지 이미 많이 나왔지. 그럼 속어에서 그냥 이거 골라 라고 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는 이 거창 사건이고 나발이고 기출이고 교재에서 못 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도 결국 변별력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몰랐을 만한 솔직히 몰만한 그런 당연한 역사적 사실을 이런 식으로 새롭게 내는데 근데 갑자기 새로운 거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럼 나 교재도 없고 기출도 없는 거 어떻게 풀어? 야, 이 자식아! 장난해! 이렇게 화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속어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들을 같이 배치해가지고 이게 밸런싱을 맞추는 거예요. 얘네들 그럼 속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잘라버리면 어쨌든 남는 게 이거밖에 없네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요소거든요. 참고로 이 거창사건 특별법은 이게 6.25 전쟁판 거창 지역에 발생한 제주 4.3 사건?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그냥 그 경남의 거창 지역에서 민간인들 학살한 거, 양민들 학살한 거, 그거에 대해서 그냥 특별법, 유족들을 위해서 그냥 특별법 제정한 거다. 그냥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25 전쟁 때 발생한 그냥 제주 사선 사건 같은 건데,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설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여기서 좀 시사점을 중심에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이건 지금 정부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소거법을 써야 되는 문제가 꼭 이런 식으로만 나올 법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능검이 점차 사고력을 요구하는 흐름형 유형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능검이 기본적인 흐름형 유형 출제 방식은 가해 사건을 계기로 정답 선지 또는 정답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 요구하든지, 아니면 뭔가 특정 시기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주고서 그 시기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런 걸 좀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종대왕이 처음 취임한 시기, 그리고 세종대왕이 뭐 사망한 시기에 두고서, 그럼 세종대왕이 그럼 재임한 시기에는 어떤 일이, 뭐 제가 취임이라서 즉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게 재임하고 있던 시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좀 그런 식으로 내는 게 기본적인 흐름형 유형인데, 여기에 제가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의 사고를 더 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일단 가해 사료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준왕에게 망명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자, 준왕에게 망명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위만이 있거든요. 짝꿍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왕에게 망명했다는 거 보소, 이거 위만 개말한 거 아닌가? 솔직히 눈치를 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여기 우거왕, 왕검성 이런 키워드 보고서 고도섬 멸망쯤, 그러니까 거의 멸망이란 표현 아니어도 최소한 후기쯤, 이 시기라는 걸 눈치채는 게 중요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는 좀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 이때 위만이 망명했다가 얘가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왕에 즉위했다. 그러니까 이 망명 이후에 위만의 정변이 발생하는 그 인과관계를 낸 문제인데, 내가 이 인과관계 흐름을 모르겠어. 그런 경우도 있을까봐. 근데 모든 문제 이런 건 아닌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 있을까봐 싶기도 하고, 솔직히 이 문제가 2번부터 가나시기 문제, 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또 수험지에서 뭐 또 2번부터 겁나 어려운 그 두 시기 유형 내고 자빠지고 이런 거부터 짜증 나는데, 이 출제 기법도 좀 이제 출제자가 이건 좀 제 기법적인 설명을 잠깐 빠지면은 지난 73회 때 이렇게 됐거든요. 이때도 갑자기 2번부터 예? 이런 걸 내가지고 수험생들이 머리 겁나 아프게 또 뭔 이랬었는데, 그런 걸 아는지 또 그런 기법을 낸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내면은 귀찮을까봐 그때보단 살짝 문제를 욕을 좀 덜 드시고 싶은 건지 아닌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쉽게 내려고 노력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비슷한 시기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정리한 뭐 준왕이라든지 왕검성이라든지 우고왕이라든지 이 키워드를 종합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키워드들 공통점은 적어도 고조선이라는 큰 틀 하나에 다 들어가요. 여기 있는 키워드가.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일단 내가 지금 뭐 시기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방금 인과관계 뭐 다 설명드렸는데, 해풍선님 제가 그것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조선 이렇게 깊게 안 팔 수 있단 말이야. 그건 괜찮아. 근데 그런 수험생까지 배려를 해준 건지, 오케이 그거 모르겠어. 근데 네가 고조선인 건 알지. 그러니까 시기 문제 어려운 거 알겠는데 적어도 고조선인 건 알지 라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머지 키워드를 전부 다 분석해 보면은 고조선이랑 관련된 역사도 사실 2번, 3번, 4번, 5번 중엔 하나도 없습니다. 그니까 시기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문제에서 고조선이라는 틀을 뽑았다면은 일단 어쨌든 고조선 관련된 거가 지금 가나식이 있는 거고, 그럼 그 틀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이거밖에 남는 게 없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했으면
풀이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약간 이런 식으로도 좀 사고를 하면은 내가 진짜 정확한 흐름은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근데 이런 문제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스타일의 사고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도 진짜 신기한 게 왕 문제로 비슷한 유형을 다르게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출 연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왕을 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 아니에요. 같은 왕 아닌데 이런 기출 연계에서는 같은 문제라던가 뭐 내용을 연계한 것도 있지만 그런 출제 방식에서도 비슷한 그런 걸 좀 응용할 수 있다? 그런 걸 여러분 눈치채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자, 옛날 문제부터 먼저 보면은 자, 이 문제선 임술농민 봉기가 나왔어요. 자, 임술농민 봉기 나왔으면은 철종 때인 거 공부하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거기 뽑았으면은 이렇게 푸는 방법 있죠. 철종대 여기 나와 있는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그냥 직관적으로 가는 게 있고, 내가 이거는 모르겠어. 심지어 철종인지 뭐 순조인지 그것도 헷갈리는데, 임술농민 봉기를 계기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건 알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풀던 간에 여러분들이 점수만 먹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로 이 문제 똑같이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럼 보면은 이 문제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키워드가 세도 정치의 주요 인물이라는 거랑 안동김 씨가 나왔는데 솔직히 안동김 씨까지만 보고서 이게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사실 여기는 뭐 김조순까지 보고서 순조인 걸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솔직히 영상 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진짜 장담하는데 이거 푸신 분들 열에 다섯 이상 이거 몰랐을 것 같아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무시한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몰랐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세도 정치기랑 안동김 씨라는 걸 봤으면 일단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순조, 헌종, 철종 중에 한 명이겠지. 일단 이 사고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도정 치면 일단 왕 될 수 있는 게 얘네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왕 문제라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네 찍었고 한번 해보자. 가보시면은 자 1번, 2번의 경우에는 계양기예요. 자, 이때쯤이면 최소한 고종 아니면 흥선 대원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기 안 맞아요. 자, 이 시의 난 세조 때죠? 안 맞아요. 자,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두성을 점령하였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다 순조가 돼요. 오케이, 괜찮아. 자, 곽재우, 고경명, 의병장, 임진왜란이니까 이거 선조겠죠? 자, 지금 다 넣어보면은 지금 이 왕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솔직히 얘 때문에 순조인 걸 알겠지만 이게 맞나 아닌가 긴가 민가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세도 정치기, 그러니까 세도 정치기라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는 고도선이라는 그런 틀을 뽑았죠. 이번의 경우에는 세도 정치기라는 틀을 뽑았다면은 그럼 세도 정치기 때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홍경래의 난과 아까 본 임술놈이 봉기가 있지. 그럼 그냥 그런 거 고르면 어쨌든 간에 답은 맞히겠네. 왜냐 나머지가 안 되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진짜로 임술농민 봉기가 넣었으면 이 문제 못 풀어 여러분들. 그냥 찍어야 돼요.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이거 누군지. 물론 힌트 더 주던지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안 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 근데 네가 이 틀만 알면은 어쨌든 간에 속어에서 문제 풀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속어법을 알려드린 이유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틀이 넓혀질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흐름형 사실 사실형 유형인데 조금 흐름을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흐름형 유형이지만 이런 식으로 속어법과 좀 이런 사고력을 잘 활용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100% 완벽하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말한 완벽하게 뭔지 설명을 100% 못하겠는데 근데 대충 이쯤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 찍었어요. 잘한 거예요. 그렇게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식 문제 푸는 감각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이
솔직히 문제를 조금만 꼬아도 되게 여러분들이 어렵다 느끼거든요. 근데 좀 앞으로 좀 이런 능력을 많이 기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실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야, 여러분들 이 문제 제일 많이 틀렸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온 거고, 사실 여기 있는 틀에는 좀 안 맞는데, 제가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넣은 거고, 사실 이 문제는 기본 71에 그 50번 문제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 문제를 나중에 예상 문제 만들려 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만들었다가 바로 출제자가 내버렸네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뭐 아무튼 간에,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사료 해석이 중요해요. 근데 사료 자체가 지금까지 나왔던 사료들을 그대로 응용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틀렸다면은 얘를 골랐을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다 모르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얘는 알 거 아니에요. 얘는. 그니까 일단은 한국인이니까 달을 제일 마지막에 넣다 보니까 그럼 2번 아니면 3번 고르면 되겠네. 이거가 됐을 건데 아마 여기 분석하는 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게 나의 경우에는 그 독립협회가 발표한 중추원 관제 허니 육조에, 그러니까 그 중추원에다 의회 설립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고, 가의 경우엔 대한국 국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헌법. 근데 이게 연도가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사고가 되게 꼬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꼼꼼히 했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두 개는 적어도. 그러니까 아마 얘네 둘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 같아가지고 얘부터 설명드리는데, 이건 공부를 꼼꼼히 했어야 돼요. 왜냐면 이 독립협회가 결과적으로 해산된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의 고종이 이런 헌법도 발표하고 원수부 관제 이런 걸 발표하면서 황제권은 얘네 없으니까 내 권력 더 맘대로 높일 거야. 약간 좀 이런 거 하면서 발표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좀 이런 게 많이 나왔다는 그런 인과관계, 그러니까 역사도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라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나머 이거 같은 경우 뭐 현대 헌법은 솔직히 이건 다 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설명 안 드릴게요. 얘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건 알 것 같으니까 너무 기본적인 내용, 이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라가 좀 여러분들이 또 어려웠을 만한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면 대동단교 선언이에요. 대동단교 선언. 기출을 좀 보신 분들은 이게 그거구나 라는 사고가 됐을 텐데, 아마 대동단교 선언의 원문을 못 봤어가지고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일제감정기가 시작된 지 이제 좀 지난 다음에 그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국민주권에 대한 이런 거 좀 발표하고, 이거를 발표한 이후에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구성이라던가 운영에 대한 좀 초석 같은 걸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발표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건데, 그냥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대한제국 뭐 정확히 개항기 이제 대한제국부터 이제 현대 그런 헌법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전반적인 역사적 흐름을 다룬 문제예요. 되게 독특한 유형인데 그냥 다양한 역사도 사실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 제 생각에 이번 회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면 전 이 문제 뽑을 거예요. 이 문제는 확실히 어려웠어요. 솔직히 공시를 대체하면서 좀 난이도 변별력을 위해서 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공시에 냈어도 공부 대충 하는 사람도 좀 틀렸을 만한 문제예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아쉽게 틀리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이건 솔직히 두 개는 이건 진짜 공부를 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 제가 전략을 못 제시드리겠어요. 그래서 뭐 틀리신 분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간에 뭐 변별력 위한 이런 만점 방지용 문제도 그냥 하나 정도 있다. 그냥 그런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한능검이 점차 새로운 출제 방식을 활용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적었는데 약간 예전과는 조금 다른 시도가 보이는 문제들, 그냥 그런 거 살짝 보여드리려 가져온 거라 사실 뭔가 엄청 또 새로운 건 아니고 여러분이 봤음직한 유형인데 그냥 앞으로 조금 또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것들, 그냥 그런 거 가져온 거니까 그냥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앞으로 경향 좀 이런 걸 주목하면 좋겠다 라는 느낌으로 앞에보단 제가 좀 더 가볍게 설명할게요. 자,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결론도 말씀드리면 그냥 최충이 문헌공도, 그러니까 구작당 이거 설치했다, 그냥 그거 알면 끝나는 문제긴 해요. 인물도 대놓고 줬고 그냥 최충 구작당 이거 선지로 이미 많이 나왔어가지고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한 1점 줬어도 되는 문제긴 한데,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결론도 말씀드리면 최충 같은 인물은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충을 단독 유형을 낼 리가 없어요. 한능검은 엔간에서 심화편 기준으로는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능검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낼 때 키워드가 최소 두 가지, 그러니까 키워드가 두 개 이상 이런 것들만 이게 문제로 직접적으로 내는 게 특징이거든요. 만약에 그럼 키워드가 한 개인 거, 그러니까 최충은 이 구작당 문헌공도 외에는 내 키워드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저 3번에 안중근 선생님이 나왔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양평화론이랑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어느 회차는 뭐 이토 히로부미 사살한 걸 문제 키워드 넣고 동양평화론을 정답을 넣어야지. 근데 이번 회차는 좀 새롭게 내기 위해서 그 바꿔서 낸 게 이번 회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양평화론을 문제 키워드 넣고 정답 키워드로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했다 이렇게 낸 건데 한 개만 있는 그런 사례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로테이션을 못해요. 낼 수 있는 방식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강제로 이런 식으로 이 문제 키워드는 이거예요. 그럼 관련된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심화편 입장에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기 위해서는 잘 안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안 내면 이 문제 스타일은 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출제 방식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인 건데 앞으로는 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요즘 최근에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기준을 잘 안 냈었는데 최근에 그냥 대놓고 키워드 줄 테니까 한번 매칭 시켜봐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이번 저 고려시대 기lum산 그런 것도 좀 대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문제 잘 안 내는데 좀 앞으로는 좀 그래도 보너스 문제 겸 그런 문제를 조금씩은 더 내지 않을까. 내지는 이 키워드가 한 개밖에 없는 사례들은 보통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들 어떻게 내냐면 그냥 기출에서는 거의 오답 선지로 거의 90% 나와요. 엔간에서는 90%좀 오버했으니까 한 80%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문제 자체로 직접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을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금 앞으로 주목하면 좋을 만한 게 이 한능검에서는 역사 그런 탐구 과목, 역사 과목의 학습 방법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그거를 탐구 활동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 교육의 그냥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위한 탐구 활동, 사실 뭐 국어도 탐구 활동 있고 뭐 다른 과목도 뭐 탐구 활동 이런 거 있는데 역사 과목에서도 문제 형식을 통해 가지고 탐구 활동이랑 그런 역사 교육의 방침에 맞춰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거는 근데 이게 하는 것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내면은 이걸 한마디 정리해가지고 주제 찾기라는 약간 그런 주제 방식으로 돼요. 이거 제가 새로 만든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자, 이 문제 예를 드릴게요. 자, 이 문제 보면은 여기 선무공간이란 키워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균열법 실시로 인한 영향이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문제 탐구 주제, 그러니까 이 문제 탐구 주제의 경우에는 균열법이란 거를 다루고 싶어요. 탐구 활동으로. 그러면 이 균열법을 왜 실시했지? 뭐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이 균열법 어떻게 시행했지? 뭐 기존에도 군포 두 필을 한 필로 줄인다. 그리고 이거 세입 감소를 어떻게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뭐 결작세도 부과하고 여러 잡세도 부과하고 선무 군관포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 주제 이런 식으로 딱 대주제를 박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사료로 내거든요. 대부분은 요즘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 스타일이 최근에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낸 문제면 이 키워드랑 관련된 주제가 뭐가 있었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좀 사고하면서 문제 풀면 그냥 살짝 더 도움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키워드 매칭만 하면은 어렵지 않은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이런 문제 풀 때 이 유형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좀 사고를 더 하면서 문제 풀면은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도전이 세자를 세울 걸 청해가지고 임금이 이방석을 왕세로 삼아가지고 이방원 형이 빡쳐가지고 이 정도전도 죽이고 자기 동생도 죽인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배경, 아까 말한 여기서 이 배경을 낸 거고, 그러니까 얘는 배경, 얘는 영향을 이렇게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제 찾기 유형이 최근에 출제 좀 횟수가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관련 없는 내용들이라 따로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한능검은 최근 역사적 이슈를 활용한 유형을 좋아합니다. 이거 확실히 한능검만 내는 가장 독특한 스타일인데, 물론 최근에는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내기는 내요. 수능도 내기는 내는데 한능검이 이런 게 좀 되게 다채로워요, 훨씬. 근데 이번엔 조금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회의거든요. 사실 이거 뉴스를 봤어. 여러분들이 경주 지역에서 이제 올해 열린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경주라 주기도 했어요. 여기 사실 원래 이거 보고서 여기 어디니 경주에요 이렇게 풀어낸 건데, 여기가 이 가려져야 되는데 이거 그냥 대놓고 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시험 끝나고 나니까 이거 생각보다 틀리신 분도 있어가지고 이걸 왜 틀리는 거지? 약간 좀 죄송한 말씀이죠. 이거 틀렸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였었는데 일단 그건 제쳐두고, 어쨌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한능검은 최근 역사 이슈를 좀 활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원래 같았으면은 한 3개월? 한 3개월 정도 이내에 사례를 썼는데, 이게 요즘에는 넓게는 1년 정도 최근에? 그러니까 그 가야 문제의 경우 국가유산청에 그 고령지역 이게 등재됐다. 그것도 최근 역사 이슈인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게 한 1년 전쯤 발표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제 생각에는 최근 1년 중에 역사도 사실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재밌는 이슈 같은 게 있으면은, 야,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건의인데, 제 댓글에다가 최근 이런 뉴스 있는데 시험 문제 낼 수 있을까요? 있으면 그냥 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고서 이거는 시험 문제로 만들기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좀 활용해 볼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은 솔직히 이런 거 몰라도 사실 문제 푸는데 무리는 없지만, 약간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적용 모의고사 이런 걸 만들 때 쓰는 문제 예측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절대평가니까 같이 점수 잘 받으면 좋은 건데, 여러분들 한번 좀 이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뭐 너무 이거 매몰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출제 기법을 활용한다고 이거 많이 내봐야 2개, 3개밖에 안 내요. 대신 그래도 알고 있으면은 출제가 좀 이런 문제 한번 내보지 않을까라는 걸 살짝, 아주 살짝은 예측하는데 더 도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주 지역 문화선 여기 천마총, 이 천마도 이게 정답인 거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 이건 뭐 백제 금동대학로, 고구려의 영가칠령 금동명 열애일상, 가야의 그 판가봇, 발의 석등,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리하면은 한능검이 점차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을 위해 가장 최적화된 출제 방식을 고심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출제 방식에 알맞은 공부 방법을 통해서 기출을 공략해야 앞으로도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는 게 이번 총평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총평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고, 이제 영상 뒤의 내용들은 제 예상 유형 키워드 영상이랑 이번 적용 모의고사에서 어떤 내용이 적중되었는지 그런 걸 보여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장 잘 적중된 걸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조금 그거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18번 이번 75회 대비 모의고사 만든 문제 중에서 제 기준에 이 문제가 아마 이번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가장 체감이 좋았을 문제예요. 제가 문화선 딱 2개만 집었는데 그게 문제 키고도 정답 키고 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 적용 모의고사 내용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회차에 혹시 이 적용 모의고사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식의 대표적인 구성이구나 라는 걸 보여줄 겸 이번에 어떻게 적중됐는지 한번 이렇게 쫙 보여드릴 거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76기 시험 이거 준비하실 분들은 이거 적용 모의고사 제가 한 8월 말 이후에 다시 출간할 거니까 76회용으로 새로 구매하셔가지고 시험 참고하실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세보니까 되게 많이 적중돼가지고 아마 참고하신 분들은 되게 시험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뒤에 적중 사례 다룬 것으로 총평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